특검 대 특감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28일은 김여사 특검법 결전의 날, 민주 의결 찬성 200명 확보 기대입니다. 근데 요 기대, 28일 날 김여사 특검법 결전의 날? 아닌데 오늘 14일에 김여사 세 번째 특검법 통과되는데 이거죠. 오늘 강행처리죠. 오늘 강행처리입니다. 수사 대상 14개에서 2개로 지금 줄어들고요.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이 갖고 간 요 내용을 좀 넣어서 오늘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근데 요 기사가 오늘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대충 한 열댓 개의 지금 이 조간을 쫙 보는데 오늘 이거 처리합니다라는 기사가 없었다는 거죠. 대신 아까 기사 같이 볼까요? 28일은 김여사 특검법 결전의 날이라는 28일 날 특검법 재표결을 가정한 기사가 올라왔다. 왜냐? 오늘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결국 재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28일이 진짜다라는 얘긴 거겠죠. 그래서 오늘 조간에 어디도 오늘 통과되는 김 여사의 세 번째 특검법을 주목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28일엔 재표결에 들어가면 3분의 2로 통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글쎄요, 하여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오늘 저희가 발의했던 세 번째 특검법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다시 상정을 해서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겁니다. 기존에 발의했던 수정안에 하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 많니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혐의에 대해서도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김 여사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 이 두 가지 사안만 하기로 하고 또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을 국민의힘에서 선호하니까 그 부분까지 넣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수정안을 만들었고요. 근데 오늘 통과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통과되면은 정부로 이송돼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권이 되게 되면 28일 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표결에서 하여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국민을 외면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판가름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까 표현이 그러셨어요.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수정안을 다시 냈어요. 입맛에 맞게 말씀하셨는데 28일 날 재표결이 왔을 때 통과가 되느냐 여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느냐 여부일 텐데 김기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탈표가 크지 않을 거라 8표까지 갈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제3자 특검 한동훈 대표의 어떤 요구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무늬만 3자 특검이거든요. 3자 추천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을 4명 하더라도 거기에서 민주당이 야권에서 2명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포장지를 갖췄는데 내용물이 같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특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가름마가 타질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일 1심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있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에 따라 저희가 볼 때는 유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28일 날의 동력이 도리어 민주당이 이제까지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타겟팅해가지고 약한 고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렇다면 도리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8일이 민주당이 볼 때 결전의 날이라고 하겠지만 28일이 되기 전에 25일에 일단 다른 1심 선고가 있고 내일 있을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기서 유죄가 나온다면 28일 날 글쎄 힘받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죠.
국민의힘이 볼 때는 지금 포장지 바꾼다고 우리가 그게 똑같은 선물인지 모를까 봐 그 선물 안 받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특검 말고 특감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보시죠. 이재명 1심 앞 이때리기 뭉친 친한 친윤. 오늘 의총에서 특감 추천 무표결 합의할 듯.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한국일보 전망컨대 예측해보건대 표결 없이 그냥 합의로 추천합시다. 짝짝짝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전망이에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러면 박수치고 네, 예. 추천하자라고 결론이 날 표결 것이다. 대결 없고요. 실은 대통령이 이제 지난 7일 날 네. 기자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명시적으로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연관, 소위 말해서 북한 인권 재단의 이사 추천과 연관을 해야 된다.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연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실은 제가 대통령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네. 친윤 쪽에서도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이런 내용 가지고 대통령도 이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마당에 네. 이거를 뭐 표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선거 관련해서 그런 대응, 앞으로의 야당이 유죄를 받게 되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생산적인, 건설적인 어떤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김기영 대변인께서 확인을 해보셨다고 해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추천과 별개로 따로 분리를 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친윤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가 나오지 않냐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굳이 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들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해서 용산에서도 이거 수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 당 입장은 이미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렇게 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국힘 의총에서는 아마도 순조롭게 표결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래 추천합시다. 그리고 짝짝짝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3명을 후보를 올리는 거죠. 그중에서 대통령이 고르는 건데 관건은 그럼 민주당에서 야당에서도 같이 추천안을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볼까요?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있었어요. 특김, 아이고 오타났네가 아니고요. 제목이 점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김의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검, 한동훈 대표는 감, 이재명 대표는 요 안에다 점 찍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요 밖에다가 점 찍어야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김진욱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 그럼 의총에서 특감 추천합시다라고 결론이 나면 바로 민주당도 같이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후보군? 그건 뭐 별개의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별개 그 트랙이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감을 임명한다고 해서 네. 과연 특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지금 풀어낼 수 있는가, 해소시킬 수 있는가, 그 의혹을 규명하는 데 특감이 정확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죠. 특감이라는 부분은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있어 왔던 많은 의혹들을 어떤 방식으로 밝혀낼 것인가, 규명해낼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답을 해라라는 거잖아요. 저게 그 안에다가 찍느냐 밖에다 찍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잘못 찍으면 남이 되듯이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저거를 잘못 찍으면은 대통령과 남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하시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국민과 남이 되지 않도록 잘 찍으셔야 될 겁니다. 정말 잘 찍어야 될 건 국민과 남이 되지 않게 잘 찍어야 된다. 특검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김기정 대변인님.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이견이 있을 때 공통 분모를 찾는 거 아닙니까? 네.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못한 특별 감찰관 임명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질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하다는 게 전제가 된다면 그 공통 부분부터 풀고 특검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조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는 이제 야당을 볼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방통위 2인 체제가 되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3명을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헌재 소장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재 국회에서 임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생인 거고요. 그런 여야가 항상 이견은 있지만 네. 접점이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해야 될 것들은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해야 될 걸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특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다른 걸 얘기를 하고 있냐. 굉장히 다른 여야의 지금 이런 상황. 특감이냐 특검이냐. 당분간 계속 이 논란이 좀 계속되겠죠.